45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예, 방송 들으시면서 그 유튜브 하단에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요. 예, 잠깐 하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답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네,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던져졌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다 보면 답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엄청난 하락장인데 이제 하락장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심리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5% 최근에 아주 최근 산 종목군들은 수익이 난 종목이 있겠지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사서 갖고 있던 종목군들은 지금 수익 난 종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 10% 마이너스 손실이 난 구간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를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더한 것들도 있긴 한데 일단 5% 10% 떨어졌을 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걱정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 30% 떨어지면 사실 그때 걱정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손을 놔버리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이팅 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서들 오시고요. 오늘도 역시 오늘 저희 회원분들이랑 얘기할 때 코스닥을 시작을 1003이라고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1300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락수 기준으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라고 보셔도 돼요. 대표 지수는 거래소긴 한데 코스피긴 한데 코스닥은 원래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고, 원래는 그냥 서브 시장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종목이 올라올 때 상장이라는 단어를 안 썼었어요. 예전에 상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말을 썼냐면, 예전에 코스닥 시장이 종목이 올라오면 IPO를 하면 등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공식적인 시장은 하나입니다. 거래소 시장 하나고 코스닥은 그냥 서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유야무야 됐죠. 자, 시장 얘기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에서 가장 주식을 못하는 전문가나 개인 투자자나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물론 TV 나와서는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선물을 샀네 팔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일장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건 효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나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와 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20년, 25년 정도 대학생 때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진짜 자살을 할 정도의 시장이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앞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품입니다. 거품. 시장에 거품이 꼈을 때는 그거는 1년 떨어지는 거는 약과죠. 2년, 3년까지도 떨어지고 하신. 그런데 주식 시장의 폭락은 거품이 꼈을 때 폭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품이긴 하지, 사실. 그죠? 지금 LG 엔솔도 실적만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3위인 하이닉스와 2등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실적만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실질적으로. 하지만 미래의 어떤 가치,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서 펄을 넉넉하게 주는 거죠. 이 퍼라는 것은 사실 어떤 투자자가 퍼 5인 투자자를 종목을 발굴을 했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실적도 좋고. 근데 퍼가 5라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성장성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 퍼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그 종목의 주식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퍼가 높을수록 주식이 더 오르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럼 시장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맞고 떨어졌을 때 과연 거품이었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다 꺼지라고 하고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거품이었냐? 절대 아니거든.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코스닥 기준으로 닷컴 버블 정도 봤을 때 닷컴 버블은 아예 그냥 이름이 버블이잖아. 그죠? 닷컴 버블은 앞에 버블을 달아놨어. 그러니까 꺼진 거지. 막 다 자살하고 난리 났어요. 뭐 집 팔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때죠. 네. 이때 코스닥 시장이 1000으로 시작을 해서 갭으로 뜨고 뭐 2000 뭐 한 300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아직도 본전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가 868이 아니죠. 86.8입니다. 원래 이때 100으로 시작을 했거든. 화면에서는 10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중간에 막 요 구간인가? 여긴가 어디에서 야, 이게 너무 없어 보인다. 좀 뭐라 그럴까? 곱하기 10을 하자. 한 날의 지수가 그래도 뭐 이거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 좀 10을 곱하자. 그래서 지금 1000이 된 거죠.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86.8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생긴 지 지금 25년이 되는데 아직도 본전이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모럴 해저드 식의 어떤 기업, 그 다음에 돈만 빼먹고 날르는, 그게 이제 모럴 해저드기등 하고, 좋은 기업들이 다 코스닥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가고 하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런 건데, 코스닥 시장이 사실 뭐 재밌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뭐 얘기가 좀 중구난방인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꼈냐? 여기는 답이 이제 노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하면 펀더멘탈 하락이냐, 센티멘탈 하락이냐. 지금은 당연히 센티멘탈적인 하락이죠. 실질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이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잠시만요. 네. 그럼 여기에서 펀더멘탈에 관련된 하락이라고 뭐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너무 과도하고 지금의 하락은 센티멘탈적인 하락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유는 뭐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도 하락. 그죠? 보통 리포트 같은 게 아침에 빵빵빵빵 터지면은 그 종목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도 오늘 다 떨어졌어요.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 그 다음에 뭐 성장을 하고 있어도 하락, 그냥 뭐 다 하락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펀더멘탈적인 하락이 아니라 센티멘탈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센티멘탈적인 하락이 급반등을 안 준 적이 있냐? 물론 지금 뭐 예전에 그랬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러란 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은 뭐 사실 옛날 게 반복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좀 센티멘탈적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시장이 무엇이냐? 바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 있었던 부분이 바로 센티멘탈적인 하락이죠. 여기에서 여행주들, 그 다음에 항공주들 빼고는 면세점, 뭐 카지노 빼고는 하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평균 마이너스 5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굉장히 싸지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이제 준 거죠. 실질적으로는 동학개미 운동 한몫했고, 그 다음에 센티멘탈적인 하락이 또 언제 있었냐면 2011년도 시장의 상황이 더 중요하긴 하죠. 이때가 이제 그 센티멘탈적인 하락이 되겠네요. 일본 대지진 때 센티멘탈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는 자체의 문제였고 코스닥은 원래 여기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센티멘탈적인 하락이 2000년도죠. 2001년도 요거 9.11 때죠. 9.11 때 9월달 9.11 때 센티멘탈적인 하락 나왔던 구간 바로 회복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센티멘탈적인 하락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는 뭐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몇 타를 차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 정도가 우크라이나 문제예요. 나머지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입니다. 이 위에 쪽은 이렇게 나눴을 때 위에 쪽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테이퍼링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핑계거리를 시장이 굉장히 좀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언제가 저점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저점 잡아나가는 흐름을 보면 물론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점을 원바닥으로 잡아나갔지만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시장은 원래 투바닥, 쌍바닥은 없어. 우리나라 시장은 다 원바닥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쌍바닥을 잡고 여기 휩쏘고 나오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근데 지금도 사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원바닥이 되는 거거든. 요 부분이. 근데 전쟁이 날까 안 날까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난 개인적으로 전쟁이 났으면 차라리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 그렇게 주식시장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뭐 어디서 전쟁 나느냐가 문제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뭐 천연가스 유가 올라가면서 지금 인플레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더 가속화된다. 시장이 전쟁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시장이 전쟁 때문에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가 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지. 물론 뭐 뉴스의 타이틀은 다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죠. 전쟁 났는데 뭐 어쩌라고. 금방 끝날 수도 있어. 차라리 그럼 그게 코로나 때처럼 하루 이틀 흔들리고 그 시장을 그 반등 줄 수 있는 이걸 주는 거죠. 그게 뭐냐? 명분. 주식시장은 하락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상승에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없는 상승 하락은 없어. 진짜로. 알고 보면 모를 뿐이지. 명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시장을 그 반등으로 올려 세울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알아보고 그림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는 미국이 더 이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크라이나도 뭐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나는 오히려 러시아 편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러시아 하면 괜히 뭐 공산국가고 미국이 뭐 민주국가니까 미국 편이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뭐냐면 크루쇼프라는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케네디죠. 일단 이 아까 단톡방에서 잠깐 이름이 헷갈렸는데 크루쇼프가 이 사람이 러시아 출신이거든. 화면을 좀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야.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소련이죠. 그 당시에 소련. 이제 냉전 시대 때 정상회담 하는 자리고 소련에서 우리가 보통 뭐 고르바초프 하면 뭐 아는 단어가 나오죠. 서기장까지 올라갑니다. 서기장까지 올라가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고향이 이제 우크라이나니까 동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따 지도 보여드릴 텐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서쪽, 동쪽 나눠져 있거든. 여기가 알짜배기입니다. 여기 빼면은 그냥 이 서쪽은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오늘 요 동부와 관련돼서 독립 허용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이 사단이 난 건데 이거를 이 동부 원래 소련 땅이었던 이 동부를 소련 붕괴되면서 이 크루쇼프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떼줘요. 그냥 떼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사건의 발단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소련이 붕괴가 돼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 러시아도 미국처럼 이제 러시아도 원래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그놓은 뭐 행정구역 같은 게 있잖아요. 다 독립을 해버리거든. 근데 이 소련이 붕괴가 될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때도 소련 붕괴될 때 독립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반환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반환을 안 했지. 그 다음에 러시아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거 돌려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키예프가 또 러시아의 정신적인 수도잖아.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항상 둘이 원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유야무야 돼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부와 동부로 실질적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한 나라라기보다는 민족도 틀리고 우리나라에서 영남 호남 나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국 일본처럼 민족도 아예 틀려. 민족도 아예 틀리고 나라도 틀렸었고 근데 그냥 합쳐진 거죠. 이 여기 아까 화면에서 봤던 그 프로쇼프가 자기 고향인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줘버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동안 뭐 이렇게 뭐 잘 하려고 했다가 경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그 경제 발전이 지금 러시아가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 이 동부, 요 동부 쪽에서, 요 동부 쪽에서만 거의 발전하고 있고 여기 서부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라고 표현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요 이제 보라색이 러시아죠.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냐? 자, 러시아의 서부가 우크라이나의 동부다라고 보통 표현하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요렇게 반이 갈라져 있고 요거를 지금 러시아가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우크라이나가 벽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너무 이제 얘네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 러시아랑 맞닿아 여기 경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하기도 하는 거고 하여튼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여기가 땅이 엄청 넓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 그래서 대두되는 인물이 바로 요 인물이죠. 예. 야누코비치. 좀 야비하게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 오렌지 혁명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렌지 혁명. 그 오렌지 혁명 이제 부정선거로 올라왔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이고 일단 이렇게 하다가 우크라이나도 지금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빚이 굉장히 많아요. 빚이. 근데 우리가 보통 뭐 96년도, 7년도, 8년도 이걸 IMF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IMF한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IMF가 돈을 빌려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혹독할 정도로 그 구조조정을 시키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이 빨리 이겨낸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그 구조조정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가장 큰 어떤 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게 나토, EU랑 나토 가입을 하는 거죠. EU에 들어가고 나토에 들어가면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방어막이 하나 생기는 거죠. 나토 연합에 가입을 하면 나토 연합에 가입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침공을 받으면 모든 나토 가입국들이 다 그 나라, 우리나라를 침공했다라는 생각으로 모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끝났어. 개인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피셜로 이미 나왔죠. 나토에 가입하고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인데 독일은 그걸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때문이죠. 독일이 지금 천연가스에서 수입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전쟁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뭐 커피가 아니라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지아가 미국이랑 나토 힘을 믿고 러시아랑 한번 떴죠. 그 이제 요 사람 다음에 러시아 유시첸코 요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표시된 구간 여기가 이제 그 조지아라는 곳인데 러시아랑 전쟁을 했어. 조지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러시아에 대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 믿고 한번 붙은 건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보통 우리가 뭐 시쳇말로 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완전 진짜 개 박살이 났죠. 진짜 개 박살이. 그래서 이제 구소련 출신 국가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아 러시아한테 개기면 여기가 이제 조지아예요. 여기가 조지아인데 조지아가 러시아한테 개겼다가 완전 개박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 주위에 있는 독립한 국가들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 벨로루시 있고 루마니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뭐 러시아한테 개겼다가 완전히 뭐 국물도 없구나. 진짜 완전 탈탈 털렸거든요.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탈탈 털렸어. 그래서 다 친러 성향으로 바뀌었죠. 국가들이 다 친러 성향으로 바뀌었어. 우크라이나도 사실 똑같습니다. 뭐 친서방 정권과 뭐 경제 운영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친러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나 이런 국가들한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갑인 돈이죠. 돈을 막 지원을 해줍니다. 뭐 우크라이나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EU로 가입을 보통 우리가 뭐 아까 막 얘기했어요. 경제적으로는 EU한테 기대고 군사적으로는 나토에 기대려고 했던 이 예전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그걸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뭐 표현상 동물원의 동물이 되는 듯한 뭐 아주 큰 행복은 없지만 그래도 밥은 굶지는 않는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EU에서 이제 뭐 자금을 받아서 돈을 뭐 이제 러시아한테 빌려 돈이 있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뭐 EU를 들어가서 돈을 받아서 뭐 갚아야 되나 아니면 뭐 러시아한테 다시 붙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돈을 갚아야 될 돈이 130억 원은 껌이죠. 130억 달러가 있는데 그 채권국이 러시아죠. 그 채권국이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야 너 뭐 응? 돈 내가 빌려줄게. 너 요즘 좀 힘들지? 돈 빌려줄게. 그러면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좀 끄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니네 우리 말 잘 들으면 빚을 우리한테 갚아야 될 1300억 달러 빚을 뭐 탕감시켜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어떤 회유라기 좀 그렇고 딜을 좀 들어갔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걸 딱 받아들이고 EU 가입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진정이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경제를 좀 살려보자라고 했는데 EU를 가입해왔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 이쪽 반이 갈라져 있다라고 했는데 유럽 쪽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부가 가깝죠. 여기가 이제 서부고 여기가 이제 동부고요. 그럼 여기서 서부 쪽과 동부는 다른 나라라고 했어요. 민족도. 그럼 여기 이제 서부 쪽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그 뭐 바로 길 건너면 유럽이니까 여기 다 길 건너면 다 유럽이니까 EU를 들어가서 동부 대비해서 서부는 완전 그지인데 동부가 청담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부는 저기 그 강원도에 뭐 평당 한 1,000원 가는 그런 땅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EU를 들어가서 동부만 잘 살지 않고 우리 서부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꿈을 꿨던 게 서부 애들이야. 근데 우크라이나가 우리 EU 가입 안 하고 러시아 친러 성향으로 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빡이 빡친 거지. 얘네들이 존나 열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쪽은 원래 이 동부 서부 쪽은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동부 쪽은 원래 이제 친러 성향이고 그래서 빡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시위 엄청 많이 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뭐 대통령이 발포 명령까지 떨어지고 뭐 이거 뭐 가까운 우리랑도 좀 잠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시위 너무 많이 하고 발표 명령까지 하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나고 정권이 한번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부 출신 대통령이 뭐 어떤 서부 출신 대통령과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치가 얘네들도 사실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게 이제 다음 자료 여기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여기 하지 다 영어로 뭐 영어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5대4라는 데가 있어요. 5대4.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건 이제 크림반도라고 하는 야, 우리 그냥 독립해버리자. 우리 여기 독립해버리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크림반도랑 5대4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시 막 시작하긴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동부 쪽이 독립을 해버리면 서부는 이제 빈 깡통만 남으니까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다가 크림반도 의회에서 이제 독립투표 결의가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 니네들 그 독립 뭐 니네가 결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인정을 못해. 막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러시아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거든요.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 그래서 뭐 군대까지 동원해서 뭐 난리가 나고 막 했었는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생기는 거죠. 러시아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군대를 다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사실 예전에 조지아랑 뭐 러시아랑 싸울 때도 미국이 사실 미국이나 나토도 거의 힘을 못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보시면 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거의 우크라이나를 둘러싸면서 군대 배치하고 우리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그냥 훈련하는 거야, 훈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제 러시아군은 거의 러시아군이라고 지금 오피셜로 나와 있는 무장 세력이 뭐 각 나라들의 어떤 뭐 시청도 공항이랑 접수를 하고 우리가 이런 뉴스들은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80년대 과도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뭐 국지전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가 어떤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얘네들 그 반 갈라져 있는 이게 이제 반 갈라져 있는 이렇게 반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림반도고 동부고 서부고 여기 유럽이고 얘네들은 EU를 가입하자. 얘네들은 그냥 친러 성향이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그냥 갖고 갈게. 못 준다. 미국도 안 된다. 그 상황에서 이 지금 발단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으로서는 뭐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2년 차 때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요. 하여튼 뭐 우크라이나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방법은 없고 러시아는 안 줘도 되니까 우리말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키예프는 또 소련의 정신적인 고향이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걸 뭐 정치적인 얘기 어떤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이게 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떨어졌던 이유가 상쇄가 돼야 돼. 상쇄가 돼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없어졌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때도 급락이 나고 그때는 명분이 뭐냐면은 엄청난 하락으로 인한 이제 예전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개인 투자들이 다 팔고 떠났었는데 그때는 와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실질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걸 좀 약간 중구난방 설명을 하긴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야. 이 두 나라가 한 땅덩이로 살고 있다 보니까 서부랑 동부랑 맨날 싸우는 거지. 나라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너무 땡깡을 부릴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이 그 뭐냐
빨간색 선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가스의 비중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EU에 들어간다. 그럼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수출에 굉장히 비상이 걸린다. 그러면 독일은 유럽의 중심인 독일이 그걸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찬성? 해야 되는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지금 거부해요. 오피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끝났어. 명분이 없어졌어.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 우리 땅도 찾아오고 얘네가 나토나 EU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두 번째 이유고 그게 사실 첫 번째 이유인데 나토나 유럽에 얘네가 가입하려면 독일의 승인이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오피셜로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될 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명분이 없는 거지. 근데 미국이 특히 바이든이 전쟁 난다. 며칠 날 전쟁 난다. 며칠 날 전쟁 난다. 이걸 하면서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단톡방에서 투표를 한번 했는데 전쟁 난다. 안 난다. 했는데 안 났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안 난다라고 다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날 것 같아. 왜? 명분이 없거든. 세상에 명분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 명분 없는 싸움이 있나? 옆집 아줌마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도 명분이 다 있지. 니네 애가 우리 애 먼저 때렸다. 이렇게 명분이 있잖아. 그냥 명분이 없어졌어.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크라이나는 80%가 농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무슨 아스팔트가 아니잖아. 해빙기라고 지금 해빙기. 탱크가 못 지나가요. 탱크가 못 지나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만. 탱크가 다닐 수가 없어. 진흙바닥으로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냥 지금 느낌은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자르려는 듯한 그래도 우리 러시아인데 나 상남자 푸틴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전쟁 절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전 차라리 나고 짧게 끝나면 주식장이 더 좋을 것 같아. 짧게 끝나면. 근데 안 난다. 아니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끝. 이게 아니잖아. 좀 약간 대치도 굉장히 전쟁은 안 할 거지만 대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국지전에서 총도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주식시장이 더 짜증나 버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군대를 바로 철수를 할까? 절대 안 한다고. 전쟁할 생각이 없어도 군대 철수 안 해. 예. 물론 조금씩 뺄 수는 있겠지만 단칼에 안 뺀다고요. 걔네들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나버리면 하루 이틀 주식시장 안 보고 하면 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시장 원래 그렇거든. 그런 적이 언제냐.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 요런 때 난 요런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고문 때 10년 내 가장 많이 떨어진 1월 달이었었어요. 1월 달이 코스닥 시장 10년 내 이 리먼 사태 때를 제외하고서는 13년 내 코로나 때는 이제 저점 잡고 올라왔고 세 번의 진짜 장대 큰 양봉이 있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2번. 근데 2번이 과연 그만큼 떨어질 것이냐?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요? 누가 그래? 금리 차트와 시장 차트 같이 놓고 보세요. 완전 역으로 움직이는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식은. 그래서 요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상승장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승장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1년 내내 전문가 가입해서 손실을 내신 분들이 99.9%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말이 안 됩니다. 놓쳤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을. 여러분들 여기서 1억이면 3억 정도는 되셨어야 돼요. 그냥 주식 사놓고 놀러만 다녔어도 3억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왜 손실이 났을까? 전문가들이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잘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회원을 모으려면 절대 회원 돈을 벌어주면 안 돼요. 왜? 맨날 사다 해야 되거든. 워렌 버핏이 한 얘기 한번 듣고 보고 갑시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맨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자한테서 참을성이 많은 자한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얘가 아까 그 유료회원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아, 나 이거 진짜 명언이야. 뭐 물론 저 양반이 위해서 나오는 건 다 명언이지. 근데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굉장히 인자한 아저씨 같죠. 진짜 여우 중에 상여우예요. 이 사람 알고 오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겠지. 예. 산 주식 중에 상장 폐지도 많이 당하더라고. 그렇게 뭐 기본적인 문석을 얘기를 하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을성을 갖자라고 해서 한 번 사놓고 몇 년 동안 종목을 갖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한 번 사서 몇 년 동안 주식 갖고 갔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뭐 그날 현대차서부터. 자, 뭐 현대차 뭐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회복하는데 7년, 6년 걸렸어요. 그것도 수익도 아니었어.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맞고 다시 떨어졌어. 본전 언제 올까 7년 기다렸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극단적인 예만 보여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 삼성 엔지니어링 없으면 바보라고 했었던데 2010년도 초반 때 10년 지나도 지금 마이너스 보세요. 지금 거의 뭐 갈치지 갈치. 한 뭐 6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정도 났겠다. 뭐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 자, 뭐 빅사이클이 돌아왔네 어쩌고 했네. 제가 예전에 TV에서 한 3달 전에, 그러니까 2달 전에 조선업 좋게 보는 사람들 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처럼 해운주가 잘 나가면 그게 낙수 효과로 조선주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자, 장기 투자.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전민 시장이다. 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전민 시장은 뭐냐? 불을 확 질러. 응?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얻겠죠? 그 다음에 옮겨가. 불을 질렀던 자리는 한동안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 화전민들이 안 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 난 게임주라고 생각해. 응? 게임주는 사실 거품이지. 거품이 뭐야? 실적을 동반 못한 상승이 거품이잖아. 응?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거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물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 갭을 우리는 거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거품이 아닌 게 되어 버리거든. 이게 주식이에요. 하지만 게임주들은 지금 뭐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는 임상 3상 발표 기다리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투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3상 발표 나기 전에 무조건 팔아야 돼. 임상 3상 뭐 성공한 게 있나? 없거든. 자, 요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은데 결국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응? 결국엔 종목이다. 뭐 고용 같은 거 뭐 요즘에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얘네 중장기로 한번 보면 뭐 1,000원? 10년 전에 1,000원이었던 애가 지금 최고점 대신 3만원? 30배가 올랐어요. 30배. 사실 이 기업의 매출을 보면 이해는 안 거죠. 매출 진짜 뭐 학고거든. 근데 뭐 이게 거의 대체 불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30배를 노리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그 회원 가입할 때 10배 올라간 기업 준다고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답답해요. 그럼 나 물어볼 것 같아. 전문가님은 태어나서 10배 올라간 주식을 사본 적이 있나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잖아. 사실 10%짜리 5개를 골라내는 것과 50%짜리 하나를 골라내는 거, 수익률은 이게 더 좋겠죠. 복리로 가니까. 이게 사실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력주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 50에서 100%는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력주라면. 물론 굉장히 싸야 되고 좋아야 되고 내가 공부한 게 팩트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냥 굉장히 많은 스마트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전문가 생활 10년 차에서 경험을 해봤던 바로 의하면 한 80%는 자기가 그 종목을 왜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 뭐 반도체야 반도체. 반도체인데 왜 사셨어요? 그냥 뭐 반도체라던데 그런 느낌? 그런 분들 뭐 안 계시겠지만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뭐 고민하고 뭐 손절치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참을성이 없거든. 모든 종목을 다 참을성을 갖고 오면 안 돼. 떨어진 어떤 종목이 나는 굉장히 좋아서 샀는데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없었어. 뭐 해외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뭐 굉장히 생산 캐피탈을 늘리고 투자를 많이 받았다. 아, 이거 좋을 것 같아. 샀어. 근데 해외 공장의 어떤 증설이 취소됐어. 팔아야지. 마이너스 상관없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주식은 그거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상승장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시장의 이런 상승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1년 동안에 거의 상승을 허송세월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 난 이거 해결되면 상당히 좋은 시장 온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거의 뭐 1년 동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닥 거래소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라면 가격 메리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최고의 호재예요. 최고의 호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훼손 없이 그냥 센티멘탈적인 하락, 심리적인 하락으로 빠진 종목이 얼마나 많아. 그런 종목군들을 사서 원위치 되는 데까지만 갖고 가도 제가 봤을 때 3, 40%는 수익이 그냥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빠지고 올라왔을 때 시장은 올라와도 안 올라오는 종목이 태반이다. 빠지고 올라왔을 때 시장은 올라왔지만 내 종목은 안 올라온다. 빠지고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은 안 올라온다. 빠지고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은 안 올라온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권에서 주식을 난 지금도 팔아야 될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서부터 쓸어 담아야 될 종목군들 엄청 많아요. 그걸 같이 하자는 거지. 여러분들과. 만약에 뭐 지지난주 추천드렸던 뭐 이구산업 뭐 굉장히 유치한 방법으로 저는 이런 공개 방송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 이게 뭐 추천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지금도 뭐 나쁜 자리는 아닌데 지난주 추천한 게 뭐였냐? HRS잖아요. 딱 한 종목씩만 추천하잖아. 음봉에서 추천했어요. 이걸 과연 이런 자리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가 있나?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자리 추천하지. 이런 자리들. 추천해서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 3일 연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발굴해서 같이 분석해서 들어가고 빠졌어도 상관없다 생각해. 그 다음에 주력주 갖고 가고 최소 50% 100% 수익 낼 거 한 달 정도는 올라갈까요? 한 달에 갈 수도 있지.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 대신 무조건 가면 되잖아. 6개월 뒤에 무조건 100% 올라가는 종목을 너한테 줄 테니까 사서 너는 6개월 기다려라. 안 기다릴 거야? 아, 나 6개월이면 한 300% 낼 수 있는데 뭐 그럼 할 말 없고. 하지만 3개월 전 6개월 전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보시고 이 코로나에서 그냥 지수만 사놔도 따따블이 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딱 여기에서 세팅을 시작을 하고 뭐 마감을 해서 몇 프로 수익 나는지 한번 HTS에서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 자료가 더 있는데 뭐 카카오톡 영상 새로 보시는 분들 카카오톡 링크 달아드리니까 아침에 리포트 전달해드리고요. 장중에 좀 얘기 좀 나누고 밴드도 들어오시고 카카오톡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 체결 강도로 수익 내는 방법 어제에 이어서 잠깐 두 종목만 보면 오늘 상당히 좀 특이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인터플렉스죠. 인터플렉스
오늘 8% 올라가면 뭐 갑이죠. 근데 인터플렉스 체결 강도 보면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 체결 강도가 100일 들어가면 사자. 그 전엔 참어. 뭐 5% 올라가든 5% 올라가든 4% 올라가든 참어. 100이 안 넘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 100 넘었고 5% 올라가고 어제 5일 체결 강도 100 유지해주고 당일 체결 강도 100 이하로 빠졌어. 보합권 어떻게 해야 될까? 5일 체결 강도 100 이상이면 유지하라고 했죠. 오늘 8% 상승.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에서 한 틱 못 올라갔던 상한가에서 한 틱 못 올라갔던 NSN 오늘 상한가에서 한 틱 모자랐는데 요거 어제 딱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어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죠. 체결강도 한번 보면 NSN 체결강도 보면 어제 100 들어갔지. 당일 체결강도 5일 체결강도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때 100이라고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 어제 유튜브 다시 보시고 100 들어갔단 말이야. 처음 이 밑에 봐. 100이 한 번도 안 넘잖아. 내가 얘네 두 개 100 드러나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서 한 틱 모자랐어. 이런 것들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그 아카데미 요거 해당하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실전 아카데미입니다. 남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나이가 좀 많은데 보면 안 되나요? 무조건 오셔야죠. 하지만 뭔가 좀 컴퓨터랑 친하고 싶고 내가 컴퓨터 앞에 있는 뭐 HTS 말고 MTS 폰으로만 보는 분들은 안 되고 내가 밤에 퇴근하고 혹은 아니면 난 전업으로 앞으로 할 생각이다. 무조건 모셔야 됩니다. 네. 1000만원짜리 66만원에 드리는데 가입하시면 공짜. 그래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벌면 안 돼. 하락장에서 손실이 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현금 아니면 다 손실이에요. 지금은 수익률이 좀 깎이거나 우리처럼. 대신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몇 배로 벌어야지. 그게 가능하냐? 우리만 가능합니다. 난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만 가능해. 진짜로. 회원 뽑으려고 맨날 종목 들어가고 손절하고 다른 거 들어가고 손절하고 다른 거 들어가고 좀 올라가면 급등의 비밀 뭐 이러면서 공방하고 그 방에 과연 수익이 날까? 아니면 뭐 이 종목 좋다고 뭐 혼자만 생각하고 말이 안 되잖아. 상승장에서 우리보다 수익이 잘 나는 방이 있으면 내가 전문가 그만둔다니까요. 왜? 나도 그 방 가입할 거거든. 근데 없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입비가 아까워서. 가입비로 얻는 돈이 몇십 배, 몇백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뭐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장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회원 수가 많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라는 게 나는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이 장에서 어떻게 손실을 내지? 우리 집 개는 안 키우지만 강아지가 해도 한 2배 수익은 났을 것 같은데 놀면서 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MBN 처음 데뷔한 날이 요 날인데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다 손실이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유튜브 보거나 공방 보면 뭐 한 1년 가입하면 빌딩 살 것 같아. 다 손실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쇼타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뭐 내일서부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준비를 해나가야죠. 차곡차곡. 쇼타임 멀지 않았다. 준비 좀 하자. 중요한 건 뭐냐? 멀지 않았다는 거지. 멀지 않았다. 쇼타임 멀지 않았다. 준비해야죠. 가입비가 아까워서 나 같아도 아까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근데 이 장에서 버티신 분들 저는 뭐 시장에 선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처음 겪어보는 장일 수도 있었어요. 뭐 이런 장도 엄청난 장이었지만 이건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10년 만에 처음 거의 1, 2, 3 잡을 정도의 하락. 고생을 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깔끔하게 갑시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전문가들한테 돈 가입해서 망한다라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본인 선택이거든. 삼성전자로도 돈을 잃을 수 있고 계좌주로도 돈을 딸 수가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야. 그거를 일단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뭐 손실 한 20%에서 따라잡은 종목 상한가. 그게 재밌는가? 그게 재밌어. 손실. 어제 산 게 상한가 간 것도 아니라 장중에 15% 가는 거 따라잡는데 그게 상한가. 그게 재밌는 거야. 돈 절대 못 벌어요. 저는 종목 하나하나 물리든 수익 나든 다 분석을 하고 내가 진짜 이건 떨어져도 안 후달린다. 그런 종목만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링크 걸려 있습니다. 가입 링크 걸려 있고 66만원 여러분들 다 공짜로 드려요. 40일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40일이에요. 가입비 한번 내시면 나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뭐 하나 튀는 걸 잡아서 회원을 모으겠다, 그게 아니라 고생하시는 회원님들을 뭐 그게 능력이 안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욕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 여러분들 뭐 다독이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냥 뭐 종목이나 장중에 리딩으로 확신만 심어주면 돼요. 그 수익 알아서 난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어. 네. 자, 마지막으로 듣기 쉬운 소리 한마디만 더 하고, 야, 아카데미 무조건 들으세요. 66만원입니다. 무료로 드려요. 무료. 그 다음에 카카오톡 링크 달아드리는 거 더보기에서 들어오시고, 밴드 들어오시고, 매일경제 가입번호 1588-0648 바로 전화하시고, 귀찮아, 난 그냥 바로 가입할래. 가입 링크 달아드리니까 하시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고생 헛되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믿든 못 믿든 여러분들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최소 주식을 이 파란색 네모칸 친 코로나 후에 이 초급등장에서 주식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뭐 손실일 수도 있어. 뭐 돈 다 까먹을 수도 있지. 여기 하락장이 뭐 한 10번 왔으니까. 대신 이것만 생각해보자. 뭐 이런 돈 벌면 되지. 5천만 원 잃었어? 뭐 2억 벌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이 장에서 내가 별 수익을 안 냈다? 오히려 손실이다. 무조건 가입하세요. 네. 난 시장 다시 좋아진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꼭 좀 눌러! 예, 꼭 좀 눌러줘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